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손금을 알면은 말년에 재물을 손에 쥐고 건강까지 수지 맞을 수 있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일드 펜필드 박사의 뇌지도를 보게 되면 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다름 아닌 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꽤 높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 손금은 오래전부터 건강의 척도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중년을 걸쳐서 말년에 이르다 보면 제일 걱정된 게 뭐예요? 건강이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말년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재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손금을 통해서 건강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 손이나 이 손가락을 바로 알게 되면은 질병이나 쇠약해 가는 신체 부위가 개선되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손과 손가락을 움직일수록 뭐가 잘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치매까지도 예방하여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근육과 관절, 신경 조직 등이 이 손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손이나 손가락의 모양이 바르고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손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손에는 말초신경이나 모세혈관이 70%가 몰려 있어서 수많은 신경과 혈류의 흐름이 몸의 모든 신체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손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몸에 존재하는 총 12개의 경락 중 6개의 경락이 이 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보면 아픈 곳을 진단할 수가 있고 손만 잘 주물어도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며 통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손 모양과 색깔로 질병과 장기의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쌀을 조급하게 먹거나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체하기가 쉽죠. 체하면은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쌈짓고리에서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서 실로 이 손가락을 동여매지요. 이렇게 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늘 끝으로 따게 되죠. 그때는 따끔하고 아픈데 신기하리만큼 체기가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수지침의 원리인데요. 한마디로 이 얘기에서 손금으로도 건강 상태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손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험 과학이요. 손금에 나타난 특징을 보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통한 이러한 자료들을 도출하여서 손금을 풀이하는 학문, 이것을 갖다가 수상학이라고 한단 말이죠. 인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약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손금 수상학입니다. 이 의료가 발달되기 전에는 이 손금을 통해 가지고 질병을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이 손금의 어떤 탄력성이라든가 손금의 모양이라든가 손금의 색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오장육부 그리고 머리 이러한 부분에 건강 정보가 되는 것이었죠. 손의 안면과
뒷면, 이 5손가락이 우리 몸 전신을 담고 있어서 평소에 불편한 곳이나 좋지 않는 곳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위를 꼭꼭 눌러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 손바닥은 이 내장 기관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손등은 척추를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중지는 머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두통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이 중지의 끝을 꼭꼭 눌러 주시거나 혹은 주물어 주시면은 신기하리만큼 두통이 완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새끼손가락은 다리를 의미합니다. 다리. 이 손가락이 나이가 들면 희게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절이 뒤틀려서 손가락이 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뼈가 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같이 다리 부분들도 둔해지게 되고 관절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 뇌에도 손금이 주는 영향이 꽤 큰데요. 손의 사용이 많으면 뇌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뇌 활동에 필수적인 산소와 포도당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 뇌 기능이 단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손의 사용이 적으면 손 근육의 퇴화와 함께 손신경이 약화되면서 뇌를 자극하는 양이 적어지게 돼요. 그만큼 뇌세포의 기능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발이 움직이기가 귀찮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서서히 뇌는 도태되기 시작을 하고 치매가 서서히 침구하자고 덤비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시간만 있으면 많이 걷고 손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100살까지 살 겁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걷고요, 이 손도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이 손이라는 게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해요. 원래 동물들은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동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등동물인 사람만이 뭐예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양적인 것은 손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음적인 부분,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두 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고 두 발을 움직이는 것은 100살까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단히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이 참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 손이 보내는 우리의 몸에 건강 적신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먹을 쥘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먹을 쥐는데 이상하게 허리가 부담스럽고 허리에 통증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하고 허리하고는 하등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 손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의학하고도 일맥상통하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엄지마디, 대부분 보면 엄지는 많이 쓰잖아요, 이 관절 쪽에서. 그래서 손가락 중에서 관절 마디는 약간 다른 데보다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살짝 약해지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주변이 가늘어진다, 갑상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엄지나 새끼 손가락이 이게 뭉뚱하게 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체 부종, 이 손톱의 색깔이 적절하게 빛을 내면서 혈액이 잘 순환을 하게 되면 좀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게 되는데요, 이게 진한 푸른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애기들이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고 오면 입술이 파래지죠. 그렇듯이
이 손톱이 그렇게 푸른색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장. 엄지의 끝부분은 폐경락이 끝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마디 주변이 가느다란 손은 호흡기가 약해지거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손가락 끝이 굵은 모양의 손은 혈류의 정체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의 혈액순환이 정체가 되어서 다리가 무겁고 하체 부종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뾰족하면은 혈류가 약한 상태로 다리가 자주 시리고 하진행증 발생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손금으로도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금은 한의학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일자 손금은 삼지창이나 M자형 손금과 더불어서 재물운이 매우 좋은 사람들의 손에서 나타나는 손금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에서는 다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환자가 이와 같이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일자형의 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의 유전 질환과 손금의 형태가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추론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의학의 유명한 의서 황제 내경에 보면은 손을 관찰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건강을 예측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선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감정선이 감정, 예정운에 관련된 손금인데 왜 건강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감정선은 예정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물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사업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건강운에서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장애선이 생기거나 별처럼 문형이 생기거나 섬이 생기게 되면 가슴이라든가 폐라든가 유방 이쪽 부위에 질병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간, 암, 신장, 폐장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밑에 부분에서 일찍이 장애선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고 비뇨기 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 기능도 상당히 약화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대 넘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에 섬이 생겼어. 혹은 여기에 별문형이 생겼어.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돼?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은 가로선으로서 생명선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생명선은 주로 소화기 기관에 대응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부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목 부위나 갑상선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위장, 십이지장에 관련된 위치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이 부분을 꼭꼭 눌러주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이 부분을 이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게 되면 이 체기가 쉽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간, 담, 폐장,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애선이나 선문형이나 별 모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다. 그러면은 간, 담, 췌장, 소장이 안 좋아지고 있나?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밑에 부분, 요 부분은 신장이 약해져요. 중년 남성들이 요쪽에 이렇게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잔가지가 없었던 선이 생긴다. 틀림없이 그분은 신장이 약해져요. 전립선 쪽에 문제가 오고 있어. 생식기 쪽에 문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 부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면 생명운도 약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간이라든가 이 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뭐예요? 굉장히 건강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소화력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는 게 시원찮아. 간이 해독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명이 단축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바닥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이 생명선을 가로지르는 손금을 뭐라고 하냐면 사선, 죽음의 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선이 있으면 죽음의 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선을 이와 같이 나눠버리고 가로지르고 있는 손금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60대, 70대, 80대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갈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게 2개, 3개 이런 식으로 겹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분들은 정말로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 건강에 남들보다 2배 이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해부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기 흐름을 나타내는 것, 건강과 매우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의학에서 소부혈이라고 합니다. 소부혈은 주먹을 쥐었을 때 약지와 소지의 끝이 닿는 부분의 사이인데 이 부분이 심장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의 손금에 훼손이 있거나 이게 끊어지거나 혹은 이상한 모양으로 뜸이 생기거나 별 모양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심장마비의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생명선만 문제가 있어서 병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부혈의 이치의 변화가 올 때에 심장마비 등의 우려나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강에 좋지 않는 손금들은 어떤 손금들이 있느냐? 이와 같이 쇠사슬 모양으로 꼬여져 있는 이러한 손금들이 안 좋은 손금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손금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그 해당이 되는 부위가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와 같이 섬처럼 이렇게 문형이 생겨 있는 경우도 역시 건강에 좋지 않는 손금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명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이 장금이 많이 생겼어. 장애선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건강에 안 좋다라는 신호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손금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은 이 부위는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 얘기가 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다가 휘어지고 오다가 휘어지고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그러한 손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년에 재물운이 좋아지는 손금은 어떤 손금이냐? 이 생명선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생명선에 문제가 없으면서 이 재물선은 보통 이 부위에서부터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재물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말년에 재물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생명선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 두뇌선도 건강하고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 부분이 강력해집니다. 이러면 말년에 재물운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분들은 100살까지 살면서 먹고 입고 쓰는 데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재물선이 여기서부터 새끼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재물선인데 재물선이 아무리 잘 발달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선에 문제가 오면 건강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세상 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운은 매우 왕성한데 이 두뇌선에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이게 삐리릭 하고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배우자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 금방 밥 먹고 밥 안 주니? 자식들이 가면 누구세요?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건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돈이 없으면은 병원에 갈 일도 못 가요. 자꾸 미루어. 자꾸 미루어. 여러분들 그 의료보험이 있잖아. 건강검진 받죠? 그거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꼭 받으세요. 꼭 받고 미리미리 건강을 체크해야만이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건강 수지 맞고 재물은 수지 맞고 그리고 100살까지 살자.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방송 좀 괜찮죠?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가세요. 이거 한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